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술아재 술 읽어주는 남자 에피소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 2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 세종 브렛을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세종 브렛은 미국 캔자스에 있는 블러바드라는 그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50ml 병이고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 이게 샴페인처럼 마치 이게 그냥 병따개로 따는 그런 마개가 아니라 마개가 그 샴페인처럼 생긴 이런 마개로 되어 있는 그런 맥주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생긴 맥주들은 조금 더 비싸요, 가격이. 네, 아무래도 이 코르크 가격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더 있을 테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맥주 그 양조장들에서도 조금 이제 고가의 라인업들을 만들 때 특정 맥주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르크를 사용해서 밀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종 브렛도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리미티드 릴리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정판 생산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샴페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걸 여실 때 흔히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 코르크를 돌려서 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코르크가 팡 튀어나갈 수도 있고 코르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샴페인처럼 기압이 높은 제품을 오픈하실 땐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코르크 제품을 오픈하실 때는 제일 좋은 건 사실 여기를 이렇게 그 린넨 같은 걸로 이렇게 한 번 더 덮고 열면 더 좋지만 이렇게 잡으시고 이 코르크를 돌리시는 게 아니라 얘를 고정을 시키고 병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병을 돌리시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열자마자 이렇게 과일 향이 전 되게 시트러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기대가 되네요. 자, 적당한 튤립잔이 없어서 그냥 브루독 테쿠잔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종이라는 스타일의 맥주인데 세종이라는 스타일의 맥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품이 많아요. 거품이 엄청나죠? 네, 이런 식으로 세종 스타일의 맥주들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난 거품량을 자랑합니다. 지금 제가 꽤 열심히 살살 따랐는데도 거품이 뭐 엄청나죠. 향은 진짜 좋아요. 향은 친구요. 향이 진짜 좋아요. 꽃향이랑 새콤달콤한 향, 달달한 향까지 진짜 나요. 그러면서 그 벨지엄 효모 특유의 크리미하다고 할까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침이 고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약간 달콤한 베리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피니쉬에서 이 브렛이 이제 그 효모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브레타노마이스라는 이름의 효모인데 맥덕들이 또 엄청 환장하는, 모든 맥덕은 아니고 일부 그 진성 맥덕들 중에 이제 이 신맥주 쪽 빠져 계신 맥덕들은 완전 환장하는 그 효모 중에 하나인데, 이 브렛 특유의 약간 쿰쿰한 그 가죽향, 마국간 향, 그런 향이 이제 피니시에 살짝 있어요. 치고 오는 게 있고, 그러면서 입에 딱 넣으면 처음에는 화이트 와인 같은 느낌도 들어요. 화이트 와인.
네, 일단 결론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 세종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한번 꼭 드셔볼 만한 그런 맥주입니다. 한번 꼭 드셔볼 만한 맥주고요. 가격은 2만원 초반대, 2만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진짜 맛있네요. 맛있어갖고 잠깐 정신이 잃었어요. 조금만 더 따라 놓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맥주들은 그 냉장고에 보통 이제 맥주를 보관하면 보통 5도씨 이하 5도씨 근처가 되거든요. 보통 5도, 뭐 냉장고 이제 세팅에 따라 다른다면 5도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맥주들은 그렇게 너무 차게 드시는 것보다 화이트 와인 마시는 정도, 한 12도? 그 정도에서 드시는 게 훨씬 더 풍미를 잘 느끼실 수 있어요. 맥주가 너무 차가우면 향이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이 너무 차가우면 풍미가 잘 안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네, 맥주 맛이 자꾸 트림이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근데 그래서 얘도 제가 냉장고에 있던 거를 꺼내서 조금 이제 온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 정도 마시는 한 12도 정도가 될 수 있게 한번 뭐 대강 조정을 해봤고요. 자꾸 먹고 싶어. 네, 향에서 이제 그 브레 특유의 향도 있네요. 브레 특유의 향, 그리고 흰색 꽃향, 그리고 브렛이 만들어낸 그 초산. 브렛의 이제 특징이 뭐냐, 브레타노마이스라는 그 효모가 있는데 얘는 되게 독특한 효모예요. 그래서 얘를 맥주에 집어넣으면 얘가 발효를 하면서 초산을 생성을 합니다. 초산은 이제 식초에 들어있는 게 초산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술을 만드는 게 이제 효모가 당을 먹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랑 알코올을 배출을 해서 이제 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술은 다 그래요. 뭐 와인이건 위스키건 맥주건 전통주건 다 똑같습니다. 효모가 당을 먹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랑 그 알코올을 배출시켜서 술이 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효모 중에 이제 특이한 애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레타노마이스라는 이 아이인데 보통 이제 줄여서 그냥 브레트라고 써요. 브레트. 근데 얘는 그 이산화탄소랑 알코올뿐만이 아니라 초산을 배출을 합니다. 초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맥주가 셔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신 맥주들을 사워 비어, 사워 에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워에 관련된 이 맥주들에 있어서는 이 브레타노마이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이제 모든 사워 에일에 브레타노마이스를 다 넣는 건 아닌데 안 넣고 근데 생각보다 시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확 시진 않아요. 이게 얘 이제 그 테크니컬 노트를 보면 나중에 이제 브렛을 맥주를 다 만든 다음에 브렛을 추가로 첨가를 해갖고 그 양조장에서 3개월 동안 셀러링을 한대요. 그 이유는 이제 브렛을 첨가했으니까 브렛이 주간에 조금 활동을 해서 발효를 하라고 3개월간 셀러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들 더 읽어보면 그 집에서 냉장고 말고 와인셀러 같은 데서 더 장기간 숙성을 시키면 이 브레트의 그 풍미가 더 강해져서 이제 그걸 더 즐길 수 있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네가 브렛에 대한 그런 풍미를 선호하면 이걸 구입해서 이제 와인셀러 같은 데서 1년 정도 더 숙성을 시키면 더 풍부한 브렛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했고 그냥 사갖고 바로 얼마 안 지나서 지금 오픈한 거라서 브렛의 풍미가 확 강하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제 추측에. 근데 이 브렛 같은 애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 새콤한 맛도 내주지만 얘가 이렇게 쿰쿰한 그 가죽향, 마구간 향 같이 쿰쿰한 약간 어떻게 보면 악취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향도 함께 동반을 해줘요. 그래서 브렛이 너무 강해지면 마실 때 조금 거북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렛 향이 너무 강하다고, 브렛이 너무 그 풍미가 강하다고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브레타노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맥주뿐만이 아니라 와인에서도 이제 그 사용이 됩니다. 와인의 그 껍질에 자생하는 그 효모 중에 하나예요, 브레타노마이스가. 모든 와인 껍질에 있지는 않지만 브레타노마이스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에는 이 브레타노마이스가 그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 양조 때는 이제 뭐 저가의 와인들은 효모를 따로 그냥 넣어갖고 만들지만 조금 괜찮은 와인들은 효모를 따로 안 넣고 그냥 포도 껍질에 있는 자생 효모들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정 와인들을 마셔보면 이 브레타노마이스의 풍미가 살짝 있는 애들이 있다고 해요. 전 아직까지 크게 확 와닿는 애가 없었어요. 샤또 무사르라고 그 나라가 어디야? 중동 지방에서 나는 와인인데 걔가 그런 캐릭터가 되게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샤또 무사르 아직 마셔보지도 못해갖고 네. 하여간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종 브레드. 그리고 네, 한 잔 더 마시고 지금 커피 많이 잦아들었죠. 컬러 보시면 컬러는 되게 오렌지빛 컬러예요. 오렌지빛 컬러 약간 호박색? 도수는 8.5도고요. 자 그러면 자 라벨에 보시면 세종 브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종은 프랑스 말로 시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세종은 원래 이제 벨기에에서 그 유래가 벨기에에 있는 그런 맥주인데 벨기에 농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농사가 다 끝나고 농한기에 이제 이 세종을 만든대요. 세종을 만들어서 겨울이 되겠죠. 늦가을부터 겨울 그때 이 세종을 이제 각 농가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여름까지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돼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그 겨울에 만들었던 이 세종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농사 지면서 막걸리를 마시듯이 벨기에 농부들이 이제 세종을 마시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종들은 그 전통 세종은 죄송합니다. 네. 전통 세종은 도수가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오는 모던한 세종들은 조금 더 도수를 높게 만드는 게 약간 트렌드이고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거품이 되게 많은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효모의 캐릭터가 되게 비중이 큰 그런 맥주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맥주를 만들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물과 메가와 몰트 그리고 홉이랑 그다음에 효모거든요. 그래서 물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근데 전 아직 물까지는 판단을 잘 못하고요. 메가의 캐릭터가 도드라지는 맥주들이 있고요. 흑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메가의 캐릭터가 되게 도드라지는 경우고요. 홉의 캐릭터가 도드라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IPA들이 홉의 캐릭터 도드라지죠. 그리고 효모의 캐릭터들이 도드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그 세종이라든가 벨기에 쪽에 뭐 람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트라피스트 에일 같은 애들 벨기에 쪽이 조금 그 효모 캐릭터들이 도드라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뉴잉글랜드 스타일 IPA도 IPA 중에서는 효모의 캐릭터를 조금 더 그 비중을 둬서 만든 그런 IP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효모의 캐릭터가 도드라지는 애인데 여기에 브레타노마이스를 추가를 해갖고 사워 에일에 그 신맛을 조금 더 그런 약간 펑키한 그런 느낌을 더 더해준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게 dry hopped라고 되어 있잖아요. dry hopped farmhouse ale with Brettanomyc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라이 호핑이란 뭐냐면 맥주를 만들 때 이제 홉을 넣어서 그 맥주를 만들죠. 근데 이제 홉 같은 경우에 그 쓴맛을 내기 위해서 넣는 그 비터 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을 내기 위해서 넣는 아로마 홉이 있는데 비터 홉은 조금 초반에 넣어서 같이 끓이고요. 그 메가랑 그리고 그 아로마 홉은 조금 이제 그 거의 완성이 돼가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넣는데 그 다음에 추가로 홉의 향기를 홉의 캐릭터를 더 그 아로마의 느낌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보일링이 다 끝난 마지막에 숙성을 할 때 홉을 막 엄청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드라이 호핑이라고 하는데 보통 드라이 호핑을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면 원래 안 하는 홉을 추가로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막 드라이 호핑 할 때 보면 막 홉을 엄청 막 미친 듯이 넣을 때들이 있어요. 보면은 막 사진들 막 보면 진짜 그만큼 넣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 양조장에서 막 드라이 호핑하는 사진 보면 막 삽으로 퍼서 넣는데 진짜 이만큼 넣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은 양을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호배에 있는 그 특유의 그 향기들이 맥주에 강하게 배어나겠죠. 그래서 그 호배 캐릭터를 정말 극대화를 시키고 싶을 때 하는 게 이제 이 드라이 호핑인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컨셉에 그냥 요즘 미국 맥덕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스타일로 이거를 이렇게 트위스트를 한 세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맥덕들이 좋아하는 브레타노마이시스도 넣고, 그리고 미국 맥덕들이 좋아하는 호배의 캐릭터를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드라이 호핑까지 그냥 엄청 해버린 그런 종류의 세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드라이 호핑 같은 경우에는 신선할 때 마시면 진짜 그 호평이 막 빵빵 터져요. 막 그 꽃향, 막 시트러스한 향, 막 풀향 그렇게 빵빵 터지는데, 네. 저 또 택배가 왔고 이 흐름이 깨졌는데 무슨 얘기했죠?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이 벨기에 스타일의 세종에다가 그런 브레타노마이시스랑 드라이 호핑을 해서 되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그런 맥주로 출시된 것이 이 한정판 세종 브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만든 이제 원주는 이제 이 세종 브렛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그 술인데, 이 블러바드가 제일 유명한 게 탱크 7이라는 이 세종 스타일 그 파마우스 에일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탱크 7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탱크 7을 베이스로 탱크 7에다가 드라이 호핑을 하고 브레타노마이시스를 추가를 해서 나온 맥주가 바로 이 세종 브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탱크 7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들어와서 뭐 바틀샵이라든지 아니면 이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면 종종 사 먹는 그 맥주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는 세종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세종 스타일 맥주 되게 좋아해서 그 탱크 7이 보이면 종종 사 먹는 그런 맥주 중에 하나인데, 얼마였더라? 한 6,0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캔에. 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요. 최근에 좀 못 마셔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하여간 이 탱크 7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세종 브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맥주를 마시는 재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방송 중이라서 빨리 마시고 있는데, 이걸 시간을 두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천천히 마시잖아요. 그럼 이 향이랑 이 맛이 계속 변화되는 그런 재밌는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와인도 그렇잖아요. 와인도 한 병을 오픈해서 이렇게 마시면서 한 2~3시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시면 그 와인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랑 거의 다 마셔갈 때 그 와인의 맛이 이렇게 쭉 변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다른 맥주들은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런 종류의 조금 이런 맥주들은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 또 이렇게 맛이 변해가는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되게 맛있네요. 그래서 뭐 나중에 발견하게 되시면 한번 구입하셔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이 정말 드셔보셨을 때 어느 정도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지 한번 뭐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블러바드의 세종 브렛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